제가 하시면 돼. 그 동그라미 1번에 2줄. 거기가 중요해. 거기다 몇 번 딱 치고, 거기 정리하시라고. 성립하지도 않았을 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여지가 없다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요. 여지 없다. 이렇게. 여지 두지 말라고. 여지 없다니까. 여지 없어. 그리고 맨 끝에 입양신고하고 출생신고 나오죠? 신분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 무효행위 추인. 여기 무효행위 추인은 교과서 순서대로 보시는 것보다는 지금 순서대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프린트에다 그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렸었어. 지금 무효로 이미 확정난 행위인데 이미 무효로 확정나버린 것들은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뀔 수는 없어요. 이미 무효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추인해도 여전히 무효인 거라고. 그럼 이미 무효로 확정난 행위가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되려면 저 행위 자체가 유효로 될 수는 없고 다시 유효인 행위를 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다시 하라고 행위를. 무효인 행위는 무효로 끝났으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새롭게 다시 행위를 또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효 요건을 갖춰가지고 새로운 행위를 다시 하면 이때부터 새로운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라고. 그럼 새로운 행위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려면 새로운 행위가 유효요건 갖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적 무효 사유들 중에 질서에 위반한 거, 강행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한 법령에서 무효인 것들은 새로운 유효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요. 법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 행위들은 새로운 행위로서 유효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고.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100번 추인, 100번 무효일 수밖에 없는 거야. 강행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야. 근데 지들끼리 우리 다시 하자. 그럼 다시 한다고 그게 법이 바뀌어? 그 이야기다니까. 그래서 유효요건을 갖출 수 없는 무효 사유들은 당사자들이 아무리 알고 추인을 해도 여전히 무효인 거라고. 그것만이라도 하세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야. 그래서 14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B, 거기 2줄이 제일 중요해. 일단 거기서 답 나온 건 안 틀리시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추인이 나왔는데 앞에 나온 게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 위반이나 불공정행위가 나왔어. 100번 추인, 100번 무효 하고 풀면 돼. 절대 유효로 되는 일은 없다고. 그거라도 하나 똑바로 기억하셔야 돼. 뭐가 분명한 거 하나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실 거 이거야. 유효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라야 새롭게 행위를 다시 하면 이때부터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소급표는 없다는 거지. 요걸 이제 보시면 요거를. 가장매매여서 무효였던 경우. 허위로 했기 때문에 무효인 경우. 그럼 이들 간의 한 행위는 무효인 이유가 질서 위반한 게 아니라 허위로 했으니까 무효인 것 뿐이다고. 그래서 4월 1일 날 이렇게 허위로 무효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갑이글한테 싼 값에 줄 테니까 그냥 네가 사래. 그래서 둘이 새롭게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계약할 수 있다고. 이거 법에서 말릴 이유가 없거든. 질서에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날부터 유효하게 계약이 된 거니까 무효였던 관계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10월 1일 전까지 이 둘의 관계는 그냥 무효로 끝났고 10월 1일자부터 유효인 계약을 새롭게 한 거라고. 이때부터 유효예요. 소급표는 없다. 그럼 을 등기는 저 무효였던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미 을 앞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유효하게 써먹으면 되지. 그것까지 말소하고 다시 등기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무효 등기를 이때부터 유효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과 관계된 등기법상 쟁점이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고.
또 안 배우신 표정 짓지 말고. 12번도 더 했을 거예요. 민법 시간에 나중에 해. 무효인 등기였을지라도 그 후에 이게 유효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실체관계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라니까. 그 전부터 유효했던 게 아니고. 그게 소급표는 없다는 뜻이요. 그럼 얘들 간에는 10월 1일 전까지는 을 명의로 돼 있었지만 갑이 법률상 소유자라 세금은 을 명의로 부과돼서 나올지라도 둘 사이에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 세금 아니에요. 을은 이름만 빌려준 것 뿐이었지. 그리고 10월 1일자부터는 이제 을 명의로 부과된 건 을이 세금을 내야 될 거고. 근데 지들 둘이 갑이 야 싸게 팔았는데 이거 6개월 동안 부과된 세금 얼마나 되겠어? 네 명의로 된 거 야 네가 내라. 좋다. 할 수 있다고. 제3자한테 영향이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 그래서 지들끼리 둘 사이에만 합의, 약정에 의해서 소급할 수는 있다고. 단 약정에 의해서 소급한다는 건 지들 사이에만 소급하는 거니까 제3자한테는 주장 못해. 제3자한테 영향 안 미친다. 거기까지밖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146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비소급적 추인, 비소급 거기 동그라미 치고 147페이지 양가로 2번 약정에 의한 소급적 추인, 약정 소급 이렇게 동합시고 그리고 다만 이하로 줄이시면 돼. 소급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제3자 권리를 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나